남편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아내는 수십 년을 함께 탐험해온 익숙한 대륙입니까? 아니면 어느 날 문득 모든 지도가 바뀌어버린 낯선 땅이 되었습니까? 많은 남편분들이 50, 60대를 넘어서며 아내가 변했다고, 차가워졌다고, 더 이상 자신을 원하지 않는다고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인류의 가장 큰 착각 중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아내가 변한 것이 아니라 아내의 몸이라는 대륙의 거대한 지각 변동, 즉 폐경이라는 자연의 섭리가 찾아온 것뿐입니다. 당신이 길을 잃은 이유는 손에 든 낡은 지도를 버리고 새로운 지도를 펼칠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여성의 몸과 마음의 변화를 연구하고 상담해온 산부인과 전문의입니다. 오늘 저는 당신의 손에 그 새로운 지도를 쥐어드리고자 합니다. 이 지도는 당신이 아내라는 신비로운 땅을 다시 발견하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깊고 충만한 관계를 맺는 길을 안내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잠자리의 기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 여자의 영혼을 다시 어루만지고 꺼져가던 두 사람의 사랑에 온기를 불어넣는 소통의 기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을 바꿀 이 여정에 함께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많은 남편들은 아내가 등을 돌리는 이유를 그저 나이가 들어서, 욕망이 사라져서 라고 단순하게 결론 내립니다. 하지만 그 차가운 등 뒤에는 남편들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복잡하고 섬세한 마음의 풍경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풍경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영원히 그녀의 마음에 닿을 수 없습니다. 폐경은 여성의 몸에 사계절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젊음이라는 뜨거운 여름이 지나고 중년이라는 풍요로운 가을을 거쳐 폐경과 함께 고요한 겨울이 찾아옵니다. 이 겨울의 가장 큰 특징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라는 따뜻한 햇볕의 양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햇볕이 줄어들면 땅은 어떻게 변합니까? 촉촉했던 대지는 점차 메마르고 풍성했던 초목은 잎을 떨구며 작은 자극에도 쉽게 상처를 입는 연약한 상태가 됩니다. 여성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질 내부는 건조해지고 탄력을 잃으며 예전에는 즐거웠던 자극이 이제는 통증이나 불편함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내가 당신을 피하는 가장 첫 번째이자 가장 현실적인 이유일 수 있습니다. 그녀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당신의 손길이 아플까봐, 그래서 당신을 실망시킬까봐 두려워서 자신도 모르게 몸을 웅크리는 것입니다. 마치 겨울 땅이 성급하게 밭을 가려는 쟁기를 거부하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육체적인 변화보다 더 깊은 상처는 바로 심리적인 변화입니다. 여성에게 폐경은 단순히 생리가 멈추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십 년간 자신의 정체성이었던 여성성과의 가슴 아픈 작별 인사와도 같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주름진 얼굴과 변해버린 몸매를 보며 나는 이제 더 이상 여자가 아니구나. 나는 이제 남편에게 매력 없는 존재구나 라는 깊은 상실감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실감은 여성의 자존감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습니다. 그녀는 마치 투명인간이 된 것처럼 느낍니다. 남편의 눈에 더 이상 욕망의 대상이 아닌 그저 익숙한 가구나 동거인으로 비치는 것 같아 깊은 외로움을 느낍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아내에게 예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무턱대고 다가가는 남편의 손길은 어떻게 느껴질까요? 그것은 위로가 아닌 확인사살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 이 사람은 내 마음의 겨울은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자신의 여름만을 원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마음의 문을 더욱 굳게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얼마 전 60대 후반의 한 부부가 제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남편인 이명훈 씨는 평생을 공장에서 기계를 만지며 살아온 무뚝뚝하지만 성실한 분이었고 아내인 최선자 씨는 조용한 성품의 현모양처였습니다. 명훈 씨는 답답하다는 듯 거친 목소리로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원장님, 제 아내가 이상해졌습니다. 몇 년 전부터 잠자리를 거부하는데 이유를 물어도 아무 말을 안 합니다. 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평생 가족을 위해 뼈 빠지게 일했고 바람 한 번 피운 적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저를 무슨 벌레 보듯 피하니 저도 화가 나고 비참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억울함과 배신감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옆에 앉은 선자 씨의 얼굴은
짙은 슬픔으로 그늘져 있었습니다. 저는 명훈 씨를 잠시 내보내고 선자 씨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 수십 년간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눈물과 함께 쏟아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남편과의 잠자리가 두려워요. 폐경 이후로 몸이 너무 건조해져서 관계를 가질 때마다 불에 타는 듯한 통증을 느껴요. 남편에게 아프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러면 남편이 실망하고 상처받을까봐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부족한 아내가 되는 것 같아서요. 그녀의 진짜 고통은 그 다음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몸을 보는 남편의 눈빛을 견딜 수가 없어요. 예전 같지 않은 제 몸을 남편이 어떻게 생각할까? 혹시 흉측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피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에게도 저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라고요. 이것이 바로 수많은 아내들이 남편에게 차마 말하지 못하는 고요한 겨울의 진실입니다. 그녀들은 남편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통증으로부터, 그리고 더 이상 여자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깊은 두려움으로부터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꽁꽁 얼어붙은 겨울의 땅을 다시 녹이고 아내의 마음에 봄을 가져오려면 우리는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많은 남편들이 여기서 또 한 번의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들은 겨울을 녹이기 위해 필요한 것이 뜨거운 불이라고 착각합니다. 갑작스러운 이벤트, 어색한 애정 표현, 성급한 잠자리 시도와 같은 것들 말입니다. 하지만 얼어붙은 땅에 갑자기 뜨거운 불을 갖다 대면 땅은 녹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갈라지고 상처를 입게 됩니다. 겨울을 녹이는 것은 뜨거운 불이 아니라 꾸준하고 부드러운 햇볕의 온기입니다. 저는 이것을 열기, 레치 이전의 온기웬치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뜨거운 열정을 나누기 전에 먼저 서로의 마음을 덮여줄 따뜻한 온기를 회복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온기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일상 속에 녹아있는 아주 작고 사소한 습관들 속에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 잠옷 차림의 아내를 보며 당신은 잠옷을 입어도 참 곱네 라고 말해주는 따뜻한 말의 온기. 설거지를 하고 있는 아내의 등 뒤로 다가가 조용히 어깨를 감싸 안아주는 몸의 온기. 그리고 아내가 좋아하는 연속극을 함께 보며 아내가 좋아하는 장면에 함께 웃어주고 슬픈 장면에 함께 안타까워해주는 감정의 온기. 이 모든 것이 바로 얼어붙은 아내의 마음을 녹이는 햇볕이 됩니다. 이러한 온기는 아내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나는 당신과의 성관계를 원하는 것이 아니야. 나는 당신이라는 사람 자체를 원하고 있어. 당신의 늙고 변해버린 몸이 아니라 그 몸 안에 담긴 당신의 영혼을 사랑하고 있어. 이 메시지가 꾸준히 전달될 때 아내는 비로소 방어적인 태세를 풀고 당신을 다시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과학적으로도 이것은 증명된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따뜻한 교감을 나눌 때 우리 뇌에서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사랑의 호르몬 또는 포옹 호르몬이라고도 불리는 이 옥시토신은 불안과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상대방에 대한 깊은 신뢰와 유대감을 형성하는 놀라운 역할을 합니다. 당신이 아내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부드러운 포옹 하나가 아내의 뇌 속에서 이 강력한 신뢰의 묘약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옥시토신이 충분히 분비되어 아내의 마음이 안전하다고 느끼기 전까지 아내의 몸은 결코 다음 단계를 위한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기의 법칙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제 온기의 법칙을 이해했다면 그것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는 방법을 배울 차례입니다. 저는 이것을 온기의 언어라고 부릅니다. 수많은 온기의 언어 중 아내에게 가장 안전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대화법들은 아내에게 어떠한 성적인 압박감도 주지 않으면서 당신의 존중과 사랑을 가장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대화법은 그녀의 역사가 담긴 발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발은 우리 몸의 가장 낮은 곳에 있지만 평생 동안 우리 몸 전체를 지탱해온 가장 헌신적인 부위입니다.
특히 한평생을 아내와 어머니로 살아온 그녀의 발에는 가족을 위해 걸어온 수많은 길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남편이 자신의 발을 소중하게 만져줄 때 여성은 자신의 고된 삶 전체를 위로받고 존중받는 듯한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오늘 밤 아내가 소파에 앉아 피곤한 다리를 주무르고 있을 때 조용히 다가가 그녀의 발 앞에 앉아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보, 평생 고생한 당신 발. 오늘 내가 좀 주물러 주고 싶네. 처음에는 아내가 어색해하며 손사래를 칠지도 모릅니다. 괜찮습니다. 그저 부드럽게 그녀의 발을 당신의 무릎 위로 가져오십시오. 따뜻한 로션이나 오일을 손에 충분히 바른 후 당신의 양손바닥으로 그녀의 발 전체를 부드럽게 감싸주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마치 차가운 발을 당신의 손으로 덮여주듯이 당신의 온기를 충분히 전달하십시오. 그 다음 엄지손가락을 이용해 발바닥의 움푹 파인 아치 부분을 지그시 눌러주고 발가락 하나하나를 부드럽게 돌려주며 마사지합니다. 이때 당신은 단순히 발을 주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그녀의 고단했던 세월을 어루만지고 있는 것입니다. 발바닥의 굳은 살 하나, 휘어진 발가락 하나하나에 담긴 그녀의 희생과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만져주십시오. 이 행위에는 성적인 의도가 전혀 없기 때문에 아내는 완벽하게 무방비 상태로 당신의 따뜻함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마사지를 넘어 존경과 감사를 표현하는 가장 신성한 의식입니다. 두 번째 대화법은 그녀의 세월이 담긴 얼굴을 쓰다듬는 것입니다. 여성의 얼굴은 그녀의 인생이라는 책의 표지와도 같습니다. 그곳에는 기쁨의 웃음과 슬픔의 눈물이 만들어낸 수많은 흔적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많은 여성들은 나이가 들면서 자신의 얼굴에 새겨진 주름을 부끄러워하고 감추려 합니다. 이때 남편이 그 얼굴을 사랑스럽게 쓰다듬어주는 행동은 나는 당신의 주름마저도 사랑해. 당신이 살아온 모든 세월을 존경해라는 가장 강력한 긍정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것은 매우 섬세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아내와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눌 때 혹은 잠자리에 누워 서로를 바라볼 때 아주 천천히 당신의 손을 들어 올리십시오. 그리고 손가락 끝이 아닌 당신의 손등이나 손가락의 옆면처럼 부드러운 부위를 이용해 아내의 뺨을 아주 가볍게 스치듯 쓸어주십시오. 마치 깃털이 닿는 것처럼 거의 무게감이 느껴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 다음 엄지손가락으로 눈썹 라인을 부드럽게 쓸어주고 손가락 끝으로 관자놀이를 지그시 눌러주며 마사지 해줄 수도 있습니다. 아내의 얼굴을 만질 때 당신의 시선은 반드시 아내의 눈을 향해야 합니다. 그 눈을 바라보며 말없이 온화한 미소를 지어주십시오. 당신의 눈빛과 손길이 합쳐져 당신은 지금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대화법은 아내의 몸에서 가장 성적인 의미가 없는 부위들을 통해 가장 깊은 정서적 교감을 나누는 방법입니다. 얼어붙은 겨울 땅에 따뜻한 햇볕을 쬐어주고 땅속 깊은 곳까지 온기를 전달하는 과정과 같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땅이 충분히 부드러워지고 촉촉해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 땅에 새로운 사랑의 씨앗을 심을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이렇듯 가장 기본적이고 안전한 두 부위의 조율이 끝났다면 이제 악기가 가진 더욱 깊고 신비로운 선율을 이끌어낼 차례입니다. 당신의 아내는 지난 수십 년간 당신이 무심코 지나쳤던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애타게 연주해 주길 바랐던 비밀스러운 현젠들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곳들은 단순히 자극에 민감한 성감대가 아닙니다. 그곳은 아내의 여성성과 사랑받고 싶은 마음, 그리고 한 여자로서 존중받고 싶다는 욕망이 응축된 마음의 현입니다. 이 현들을 정확한 방법으로 부드럽게 연주했을 때 당신의 아내는 잊고 있던 전율과 함께 다시금 사랑의 노래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대화법은 목덜미와 목선이라는 수줍은 들꽃을 어루만지는 것입니다. 여성의 목덜미와 어깨로 이어지는 선은 그녀의 가장 부드러운 속살이자 가장 깊은 무의식이 머무는 곳입니다. 이곳은 외부의 위협에 가장 취약하게 노출된 부위이기도 하기에 신뢰하지 않는 사람의 손길이 닿으면 본능적으로 몸을 웅크리게 됩니다. 반대로 가장 신뢰하는 사람의 부드러운 손길이 닿았을 때는
가장 깊은 안정감과 함께 짜릿한 전율을 느끼게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부위는 마치 머리카락이라는 잎사귀 아래 수줍게 숨어있는 한 송이 들꽃과 같습니다. 이 꽃을 감상하는 올바른 방법은 결코 꽃을 꺾으려 하거나 그 향기를 억지로 맡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저 조용히 잎사귀를 걷어내고 그 연약한 아름다움을 가만히 바라봐 주는 것입니다. 아내가 당신 앞에 등을 보이고 앉아 있거나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을 때를 활용하십시오. 당신의 손을 들어 아내의 귀 뒤쪽 머리카락을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빗어 넘겨주십시오. 마치 그녀의 머릿결을 정리해주는 일상적인 행동처럼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을 넘긴 당신의 손가락 끝이 자연스럽게 귀 뒤의 부드러운 살에서부터 목덜미를 지나 어깨선까지 아주 천천히 그리고 아주 가볍게 스쳐 내려오게 하십시오. 이때 중요한 것은 압력이 아니라 속도와 가벼움입니다. 마치 나비의 날갯짓이 피부에 닿는 것처럼 거의 무게감이 느껴지지 않아야 합니다. 이 가볍고 예기치 않은 터치는 아내의 뇌에 직접적인 신호를 보냅니다. 아, 이 사람이 나를 여자로 느끼고 있구나. 이 순간 아내의 등 뒤에서는 당신이 볼 수 없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듯 짜릿한 감각이 퍼져나가고 자신도 모르게 어깨에 들어갔던 힘이 스르르 풀리며 당신의 다음 행동을 기대하는 미세한 떨림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성적인 흥분이라기보다 잊고 있던 설렘의 감정이 되살아나는 것에 가깝습니다. 당신은 이 들꽃을 만짐으로써 아내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소녀를 다시 깨우는 것입니다. 네 번째 대화법은 팔과 손목 안쪽이라는 생명의 강을 따라 흘러가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남편들은 아내의 손은 잡지만 아내의 팔을 어루만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특히 팔꿈치 안쪽부터 손목 안쪽까지 이어지는 부위는 여성의 몸에서 가장 얇고 부드러운 피부를 가진 곳 중 하나이며 그녀의 맥박, 즉 생명의 강이 흐르는 것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매우 특별한 통로입니다. 이곳을 만지는 것은 단순히 피부를 만지는 행위를 넘어 그녀의 생명력 자체와 교감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나는 당신의 몸뿐만 아니라 당신의 존재 자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 라는 철학적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아내와 손을 잡고 걸을 때 혹은 나란히 앉아 있을 때 잡고 있던 손을 놓지 않은 상태에서 당신의 다른 손으로 아내의 팔을 부드럽게 감싸 쥐어 보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엄지손가락을 이용해 팔꿈치 안쪽의 연한 살부터 시작하여 손목 안쪽을 향해 아주 느리게 쓸어내려 보십시오. 마치 강물의 흐름을 따라 부드럽게 배를 띄워 보내듯이 말입니다. 손목 안쪽에 다다르면 잠시 멈추어 당신의 엄지손가락 끝을 그녀의 맥박이 뛰는 곳에 가만히 대어 보십시오. 그리고 눈을 감고 당신의 손끝으로 전해져 오는 그녀의 심장 박동을 느껴보는 겁니다. 이 순간 당신과 아내 사이에는 어떤 말도 필요 없는 깊은 교감이 흐릅니다. 당신은 그녀의 생명을, 그녀는 당신의 깊은 관심을 온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제가 상담했던 한 남성분께 알려드렸던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는 아내가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을 때 조용히 다가가 아내의 팔을 이렇게 만져주었다고 합니다. 아내는 책에서 눈을 떼고 의아한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았고 남편은 그저 당신 심장 소리가 듣고 싶어서 라고 짧게 말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날 밤 아내는 남편의 품에 안겨 아주 오랜만에 깊은 속마음을 털어놓으며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남편의 그 작은 손길 하나가 수십 년간 닫혀있던 아내의 마음속 댐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이처럼 팔과 손목 안쪽을 만지는 것은 아내의 가장 깊은 감정의 강으로 들어가는 비밀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대화법은 허리 아랫부분이라는 거대한 나무의 뿌리를 보듬는 것입니다. 여성의 허리, 특히 엉덩이가 시작되는 바로 윗부분에 움푹 들어간 곳은 그녀의 몸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중심축이자 가장 깊은 안정감을 느끼는 뿌리와도 같은 곳입니다. 이곳을 남편의 넓고 따뜻한 손바닥이 든든하게 받쳐줄 때 여성은 마치 거대한 나무가 대지에 깊이 뿌리를 내린 듯한 절대적인 안정감과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몸과 마음의 약해짐을 느끼는 아내에게 이 부위에 대한 남편의 지지적인 손길은 그 어떤 보약보다도 강력한 힘을 줍니다. 이것은 내가 당신의 인생을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으니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오 라는 가장 믿음직한 남편의 약속과도 같습니다. 이 대화는 일상 속에서 가장 자연스럽게 시도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부엌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을 때 등 뒤로 다가가 당신의 양손바닥으로 이 허리 아랫부분을 부드럽게 감싸 안아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가슴을 아내의 등에 편안하게 기댑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손을 움직여 마사지를 하거나 자극을 주려 하지 않는 머무는 손길입니다. 당신의 손은 그저 그 자리에 머물며 당신의 온기와 든든함을 전달하는 것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이 머무는 손길은 놀라운 치유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내는 당신의 손바닥이 주는 압력과 온기를 통해 긴장했던 허리 근육이 이완되는 것을 느끼고 등 뒤에서 느껴지는 남편의 심장 박동을 통해 깊은 심리적 안정감을 얻게 됩니다. 이 안정감은 아내의 몸속에서 경계태세를 주관하는 교감신경의 스위치를 내리고 휴식과 이완을 담당하는 부교감신경의 스위치를 켜는 역할을 합니다. 즉, 아내의 몸을 다음 단계의 친밀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성급한 남편은 허리를 만지며 곧장 가슴이나 엉덩이로 손을 옮기지만 지혜로운 남편은 이 뿌리가 충분히 안정되고 따뜻해질 때까지 묵묵히 기다릴 줄 압니다. 이제 비밀의 화원에 숨겨진 아름다운 꽃들을 발견하고 그 꽃들을 어떻게 정성껏 가꾸어야 하는지 배웠습니다. 목덜미라는 수줍은 들꽃 팔이라는 생명의 강, 그리고 허리라는 거대한 나무의 뿌리. 이 세 곳을 어루만지는 행위는 발과 얼굴을 향한 존중의 표현과 결합될 때 비로소 완성된 형태의 온기의 언어가 됩니다. 정원은 이제 따뜻한 햇볕과 충분한 물기를 머금어 잠자던 모든 꽃들이 서서히 깨어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지혜로운 정원사는 이제 이 아름다운 정원이 스스로 가장 화려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마지막 단계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정원의 가장 깊고 성스러운 중심, 즉 생명의 샘이 솟아나는 곳으로 나아갈 차례입니다. 이 중심은 외부의 힘으로 함부로 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오직 정원사의 진심, 어린 존중과 부드러운 초대에만 스스로 문을 여는 비밀의 공간입니다. 이곳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우리는 두 가지 마지막 대화법을 더 배워야 합니다. 6번째 대화는 가슴이라는 생명의 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여성의 가슴은 단순히 성적인 쾌감을 주는 부위를 넘어 생명을 잉태하고 길러낸 모성의 상징이자 가장 따뜻한 위로와 안식을 주는 마음의 고향과도 같은 곳입니다. 특히 폐경 이후 여성들은 변해버린 가슴의 모양과 탄력에 대해 복잡한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때 남편이 그 가슴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아내는 깊은 수치심을 느낄 수도 혹은 가슴 벅찬 사랑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남편들은 여성의 가슴을 오직 유두라는 작은 목표 지점에만 집중하여 공략하려 합니다. 이것은 마치 생명의 샘 전체의 아름다움은 보지 못하고 샘의 한가운데에 돌을 던지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지혜로운 남편은 샘의 주변을 먼저 탐색하며 그 따스하고 신성한 기운을 느끼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아내가 편안하게 누워있을 때 당신의 손바닥을 따뜻하게 비벼 그 온기를 가슴 전체에 전달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한쪽 손바닥 전체를 사용하여 아내의 한쪽 가슴을 아래에서부터 위로 부드럽게 감싸 안아 올리듯 받쳐줍니다. 그리고 다른 손의 손가락들을 모아 가슴의 가장자리, 즉 갈비뼈와 만나는 부분부터 시작하여 아주 커다란 원을 그리며 천천히 마사지합니다. 이것은 나는 당신의 가슴을 성적인 도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키워낸 위대한 공간으로 존중하고 있어 라는 경배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 부드러운 원형 마사지는 가슴 주변의 림프 순환을 도와 아내의 건강에도 이로우며 긴장된 가슴 근육을 이완시켜 깊은 편안함을 줍니다. 이 과정 속에서 유두는 당신이 직접 자극하지 않아도 몸 전체의 이완과 함께 스스로 부드럽게 깨어날 것입니다. 아내의 가슴을 만질 때
당신의 마음가짐은 탐욕스러운 정복자가 아니라 성스러운 샘 앞에서 조용히 기도를 올리는 순례자여야 합니다. 그 마음이 전달될 때 아내는 자신의 몸에 대한 수치심을 잊고 남편의 손길 아래서 다시금 사랑받는 존재로서의 충만함을 느끼게 됩니다. 7번째 대화는 허벅지 안쪽과 입구라는 마지막 문턱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정원의 가장 깊은 곳, 가장 성스러운 사원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문턱에 다다랐습니다. 허벅지 안쪽과 그 끝에 위치한 입구는 여성의 몸에서 가장 연약하고 민감하며 가장 큰 쾌락과 동시에 가장 큰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양면적인 공간입니다. 이곳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당신이 지혜로운 정원사인지 아니면 무례한 침입자인지를 결정하는 마지막 시험대입니다. 이 문은 밖에서 힘으로 열 수 없습니다. 오직 안에서 스스로 열릴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전에 배웠던 허벅지 안쪽 경계를 존중하는 예고의 터치를 다시 한번 시도하십시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더 깊이 문턱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러나 여전히 결코 문을 직접적으로 두드리거나 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손길은 문 앞에서 서성이는 부드러운 바람과 같아야 합니다. 그 바람이 문틈으로 스며들어 안쪽에 있는 주인이 스스로 문을 열고 싶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의 예술은 아내에게 최고의 존중을 표현하는 방식이며 동시에 아내의 몸이 스스로 준비할 시간을 주는 가장 자상한 배려입니다. 아내의 몸이 당신의 접근을 허락할 준비가 되었을 때 정원은 스스로 그 신호를 보내옵니다. 마치 아침이 되면 꽃들이 저절로 이슬을 머금듯이 그 입구는 촉촉한 사랑의 이슬로 젖어들기 시작합니다. 이 이슬이야말로 아내가 당신에게 보내는 가장 솔직하고 아름다운 초대장입니다. 이 초대장을 받기 전에 결코 성급하게 문 안으로 들어가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정원을 한순간에 망치는 가장 폭력적인 행위입니다. 마침내 아내의 몸과 마음이 당신을 온전히 받아들일 준비를 마쳤을 때 비로소 우리는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결합의 순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년 이후의 결합은 젊은 시절의 폭풍우 치는 바다와는 전혀 다릅니다. 그것은 두 개의 강물이 만나 하나의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장엄하고도 고요한 춤과 같습니다. 이 춤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느림의 미학입니다. 특히 건조함이라는 불편함을 겪을 수 있는 아내에게 남편의 성급한 움직임은 쾌락이 아닌 고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목표 지점을 향해 돌진하는 전투기가 아니라 잔잔한 강물 위를 미끄러지듯 나아가는 유람선이 되어야 합니다. 결합의 순간 움직임을 최소화하고 그저 그 상태에 머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서로의 심장 박동을 느끼고 천을 나누며 눈을 맞추고 임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고요한 머무름의 시간 동안 두 사람의 몸은 서로에게 적응하고 아내의 몸은 더 깊은 이완과 함께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움직임을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빠르고 강한 움직임이 아니라 아주 느리고 깊으며 둥글고 부드러운 움직임을 시도하십시오. 마치 두 마리의 물고기가 물속에서 유영하듯 서로의 리듬에 몸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때 당신의 목표는 사정이라는 결승선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춤의 과정 자체를 아내와 함께 온전히 즐기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절정, 즉 오르가슴에 대한 남성들의 오랜 오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남성의 오르가슴이 폭발적인 분출의 형태를 띠는 것과 달리 여성의 오르가슴, 특히 나이 든 여성의 오르가슴은 훨씬 더 다채롭고 복합적인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따뜻한 파도일 수도 있고 깊은 감정적 해소와 함께 터져나오는 눈물일 수도 있으며 여러 번의 작은 물결이 겹쳐오는 형태일 수도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오르가슴을 느끼게 해주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히는 순간 그 압박감은 아내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어 오히려 자연스러운 반응을 방해합니다. 당신의 목표는 아내에게 오르가슴을 선물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스스로 즐거움의 파도를 탈 수 있도록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바다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배워온 모든 손길의 언어, 즉 발을 만지고 얼굴을 쓰다듬고 가슴을 경배하는 그 모든 과정이 바로
이 절정의 일부입니다. 절정은 어느 한순간이 아니라 교감의 여정 전체인 것입니다. 우리의 긴 여정이 이제 끝을 맺습니다. 우리는 아내의 마음속에 찾아온 고요한 겨울을 함께 견디고 온기의 법칙으로 얼어붙은 땅을 녹였으며 손길의 언어로 비밀의 화원을 정성껏 가꾸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결합의 춤을 통해 인생의 가장 성숙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함께 맛보았습니다. 이 여정은 결코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당신과 아내가 남은 인생 동안 함께 가꾸어 나가야 할 새로운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일상 속에서 아내의 발을 주물러주고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등 뒤에서 조용히 안아주는 그 작은 온기의 습관들이 계속될 때 당신들의 정원에는 결코 시들지 않는 영원한 봄이 찾아올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더 이상 낡은 지도에 의지하는 서툰 탐험가가 아닙니다. 당신은 아내의 몸과 마음이라는 신비로운 대륙을 가장 잘 이해하는 위대한 탐험가이자 섬세한 악기를 연주하는 명연주자이며 비밀의 화원을 가꾸는 지혜로운 정원사입니다. 나이가 들어감은 상실이 아니라 성숙입니다. 젊은 시절에 불같은 열정은 사그라들었을지 몰라도 그 자리에는 서로의 영혼을 비추는 깊고 은은한 등불 같은 사랑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 등불을 밝히는 것은 당신의 용기 있는 첫 손길입니다. 오늘 당장 당신의 아내에게 다가가 이 새로운 언어로 말을 걸어보십시오. 당신의 남은 인생에서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모험은 바로 오늘 밤 당신의 손끝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당신과 당신의 아내가 맞이할 영원한 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